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모집단에 있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둘이 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그럼 거기서 임의로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 몇 개를 뽑아서 조사를 하느냐를 수학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스몰 n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표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추출하는 방법은 임의 추출. 뭘 뽑는 확률이 수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똑같은 경우에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했고, 임의 추출의 방법은 두 가지 있었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맞나? 하나 뽑고 다시 원상복귀 시킨 후에 또 뽑는 걸 복원 추출, 하나 뽑고 조사해서 갖다 버리고 또 하나 뽑는 걸 비복원 추출. 근데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 확률 시간이라고 했죠. 통계 시간이 아니고. 여기까지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용어.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있었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하면 이 표본들의 평균이 있다라고 했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기억나요? 자,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이 기호로서 어떻게 써? X바. 자, 용어 정확해야 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 표본의 분산이 있을 거라고. 이 표본들의.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S제곱이라고 쓴다라고 했고,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스몰 s라고 쓴다라고 했죠. 근데 이 조사를 한 군데에서만 추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조사자도 또 이렇게 n개를 조사를 할 거고, 또 그 다음 조사자도 이렇게 n개를 조사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놈들의 표본 평균이 있겠고, 이놈들의 표본 평균이 있겠고, 이놈들의 표본 평균이 있겠지. 저는 똑같은 x바라고 썼지만 이건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구분할게. 구분해서 쓰면 다시 이놈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발음도 힘들다. 자,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EX바라고 쓴다라고 했고, 다시 이놈들의 분산이 있다라고 했어. 이놈들이 다 똑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결론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지. 이 부분은 알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랑 같음이 알려져 있다고? 모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했고, 얘는 뭐랑 같아?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똑같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얘는 루트 씌워준 거니까 뭐 따로 외우시는 건 아니고, 이걸 퍼펙트하게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기억나요? 근데 내가 여기 문제 풀었니? 문제 하나도 안 풀었지. 여기 처음은 뭐랑 똑같냐면 이산 확률 분포 처음이랑 똑같아.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몇 개 제가 연습을 해볼게. 자, 용어 점점 헷갈릴 거야. 잘 보셔야 돼. 자, 67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단 n이 2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언가를 뽑았잖아. 몇 개를. 몇 개를 뽑았다라는 얘기는 이 표본은 다시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죠. 내가 두 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 x바 뭐 이렇게 됐대. 그 두 개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이놈을 구하여라. 여기서 큰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여기 바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랑 똑같은 거다라는 건 좀 받아들여 주시고, 참 받아들일 것도 많다. 재평제죠, 재평제. 그냥 x 자리에 x 바만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얘는 뭐랑 같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뭐랑 똑같음이 알려져 있다고? 모평균. 맞지? 지금 애초에 주어진 게 얘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얘가 모평균이 되겠고 얘가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죠? 그냥 때려 넣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모 분산은 시그마가 2고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거 4고 표본의 크기 2고 모평균은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자, 102 나오겠지. 102. 오케이. 여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거는 모집단의 분포 상태가 그냥 주어진 거야.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에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자, 용어가 점점 어려워진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의 분포야 지금. 모집단의 분포. 그럼 스몰 a는 일단 얼마일까? (4분의 2가) 나와야겠지. 확률 총합은 항상 1이라며. 그러면 여기는 이산 확률 분포랑 똑같은데 용어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놈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그대로 모평균이지. 이놈의 평균을 구하면 그대로 모평균이라고. 근데 이 단원에서는 이 x라고 쓰는 게 아니라 m이라고 쓰자는 얘기야. 모평균이니까. 그럼 m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다라는 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배운 거죠. 똑같습니다, 걔네랑. 자, 이게 평균. 근데 이 단원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라고 했으니까 이게 모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될까? 모분산 구해야 되겠죠? 모분산. 이거 그냥 Vx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근데 모 집단이니까 제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 거야. 그럼 얘는 뭐에서 못 빼죠? 재평제. 자, 제곱을 위에 쓰시면 이거 이번 과제 하시면서도 똑같이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다 곱해. 1, 8, 9.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구했지. 이게 m이잖아, m. 이 x가 모집단의 분포 상태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모평균이고, 자, 그럼 빼기 4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나? 자, 이게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고 2분의 9에 4 뺐으니까 2분의 1 나오죠. 결국 모평균이 2란 얘기고 모분산이 2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얘는 모평균과 같음이 알려져 있고 얘는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며. 다 구했네. 모평균 지금 2라고 구했고요. 모 분산은 2분의 1인데 표본의 크기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얘는 8분의 1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용어만 좀 숙지를 하시면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짜짜짜짜. 사실 유형 3까지는 모집단이 다 주어진 경우라서 실제 뭐 보기 흔한 경우는 아니고 용어만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11, 22, 33이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지금 이렇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그죠? 모집단이잖아. 저게 전체네. 이 주머니 전체가 1, 2개, 2, 3개, 3, 2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얘는 전수조사나 뭐 직접 조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은데 굳이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라는 얘기냐면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먼저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방금은 표가 주어진 거고 얘는 표를 작성하는 거고. 그럼 이거 앞에서 했던 이산확률 분포랑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뺐을 때 그 적힌 숫자, 공에 적힌 숫자는 1이나 2나 3밖에 없지 지금. 모집단에 공이 저거밖에 없으니. 그럼 7개 중에 내가 하나 뽑았는데 1이 적힌 공일 확률은 7분의 2고 2가 적힐 확률은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이렇게 돼야 되죠. 모집단이야? 하나 뽑았을 때 1이 적힌 공일 확률, 2가 적힌 공일 확률, 3이 적힌 공일 확률입니다.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해. 평균 뭐 개 쉽네. 7분의 2, 6, 6 이렇게 나오겠고 또 분산을 구해. 자, 분산을 구하려면 바로 위에 x제곱 그냥 쓰고 구하시면 된다는 게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럼 7분의 2, 12, 18 빼기 4죠. 맞습니까? 얼마 나오니 그럼? 자, 이게 7분의 30이고 7분의 28 빼면 7분의 4 나오지. 자, 요까지 돼? 요까지 되면 앞단원에서는 여기서 끝났었어. 이산확률 분포라면. 근데 이게 모집단이래. 이게 모집단이니까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스몰 m이 되는 거고 모평균이고 얘는 모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라고. 용어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개의 공을 추출했다라는 건 표본의 크기가 4란 얘기고요. 마지막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결국 얘는 모평균과 같고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고 모평균은 제가 지금 구해봤더니 2고 얘는 7분의 4를 표본의 크기 4로 나누면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구하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당신네들이 4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공 4개를 직접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1122를 뽑을 수도 있고 1123을 뽑을 수도 있고 2223을 뽑을 수도 있고 1222 혹은 1223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그 4개를 뽑았을 때 그놈의 평균을 x바라고 했는데 그럼 x바가 취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4개를 뽑아서 그놈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근데 x바의 확률 분포를 제가 직접 작성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 분포 상태에서 이 우리가 암기한 그리고 받아들인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냥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구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을 자 108페이지로 잠깐 돌아오면 108페이지 가운데 7-4에 보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써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제가 그냥 적지 않고 여기 있는 거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2번을 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모집단의 분포 상태랑 상관이 없습니다.
모집단의 분포 상태와 무관하게 표본 평균은, 자 여기서 표본 평균은 X바를 말하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여기는 또 증명이 다 없지. 증명은 다 없지만 제가 대략의 예시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자꾸 뭐 성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미안한데 어떤 학교들이 대학교로 하자. 뭐 하버드가 있고 뭐 프린스턴이 있고 그다음 뭐 서울대도 있다. 홍콩대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각 나라의 명문대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 학과의 수석들을 다 데려왔어. 여기서도 수석 1등.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한 거죠. 하버드 재학생 전체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 재학생 전체를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 집단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1등만 제가 데려왔어. 1등만 데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뭐 실제 미국 같은 기업에서 많이 하죠.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서 이번에도 어떤 양반이 뭐 몸값이 수천억이 나온 사람도 나왔는데 AI 쪽에서 아무튼 1등을 데려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새롭게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로봇이 됐든 이렇게 팀을 구성하면 이 팀 구성 자체가 얘가 지금 정규 분포겠니? 정규 분포가 아니죠. 애초에 그 특정 집단의 최상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만 제가 모아왔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는 아닐 겁니다. 그죠?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실제 제가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평가를 했다. 평가를 하려면 얘네가 다 1등을 할 수가 있니? 안타깝지만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지. 전교 1등을 모아놓고 다시 시험을 살벌하게 어렵게 출제해서 내잖아? 그럼 역시 평균에 근접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이 중에서도 다시 탁월한 누군가가 나오고 다시 이 중에서도 꼴등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는 예시로 보면 소위 말하는 뭐 이 동네 잘하는 뭐 운전고, 국제고 이런 학교를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원래 중학교 때 꽤나 공부를 잘 했겠지. 근데 걔네가 다 1등급이 나오고 수능을 보면 다 만점이 나오니? 아니지. 그 학교에서 다시 난이도에 맞게 시험을 치르면 또 평균주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나오고 못하는 애들 나오겠죠.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 그러니까 애초에 모집단의 분포 상태랑 상관없이 다시 줄 세우기를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자. 제가 식으로 증명한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되고 결국은 수학 시간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그러면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항상 여기는 이놈의 평균 자리고 여기는 이놈의 분산 자리지. 맞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외우지 않았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음이 알려져 있다고? 모평균이랑 같음이 알려져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로 알려져 있잖아. 맞지? 그럼 실제 시험 시간에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 표본 평균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걸 작성하시고 이 부분만 달라지겠죠. 표준화를 할 때 X바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을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큰 틀에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받아들일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책에는 108페이지 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30 이상이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왔는데 n이 30 미만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없습니다.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전혀 의구심 가질 필요 없고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는 독해만 잘하시면 돼.
바로바로 제가 밑에 써볼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풀 때는 그냥 바로바로 밑에 몇 번 써보고 나중에 감이 올 거예요. 네, 용어만 미스를 안 하시면 돼.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65kg이고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가 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제가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주어졌죠. 그 집단 전체의 몸무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몸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x라고 했을 때 하나 물어볼게. 저 평균은 모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모 평균이에요. 지금 어디에서도 추출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이 집단 전체의 평균이 65니까 아, 모 평균이 65란 얘기구나.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5란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학교에 가서 25명을 이미 추출했다라고 했어요. 아, 표본의 크기가 25구나. 그랬더니 그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 애초에 몸무게를 x라고 했는데 이 25명을 뽑아서 그놈들의 평균이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죠. 맞습니까? 이 25명, 이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거 그러면 표본 평균이, 몸무게의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독해한 거예요, 독해. 그럼 얘를 구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구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우리가 인정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65를 쓰시면 되고 여기는 모 분산이 5제곱인데 걔를 뭘로 나눠주시면 돼? 25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가장 이쁘게 쓰면 1이라는 얘기지. 1. 맞죠? 그럼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또 표준화해서 구할 거예요.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65 빼고 1로 나누고 65 빼고 1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65 빼고 1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표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2배 하면 되니까 0.68.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지요? 바로 밑에 거 한번 해봐. 일단 계산이 되나 볼게. 계산만 되면 오케이. 한번 볼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 성적. 얘가 확률 변수네. 평균이 80. 이 집단 전체의 모평균, 모표준 편차 이렇게 주어진 거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임의로 9명을 이미 추출하였다. 그럼 난 표본 조사했다는 얘기고 표본의 크기가 9란 얘기고 그 9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 수학 시험 성적의 평균이니까 9명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죠.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표본 평균이 70점 이상일 확률. 요거 구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똑같고 여기는 원래 모 분산이 12의 제곱인데 걔를 표본의 크기 9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저는 뭐 칠판은 길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암산 될 거예요. 이거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12의 제곱이죠. 3분의 12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표준화 했다라고 하면 70에서 80 빼고 4로 나누면 되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5 이상일 확률이니까 0.5에 뭐 적절히 무언가 더하시면 0.494 더하면 되겠지. 0.994 나왔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앞에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684. 683은 제가 지금 풀지 않겠지만 683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684번을 볼게.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게 모집단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모평균. 얘는 모분산이네.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 x바가 253 이상일 확률이 0.0668이다. 이번에는 주어진 부분이 좀 다르고 다른 부분을 예상하라는 얘기야. 이거 바로 써야지.
X바는 또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여기는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 써야 되는 건 n분의 18제곱이죠. 여기까지 됩니까? 앞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주어졌고 이번에는 얘가 안 주어졌고 다른 애들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얘는 저는 표준화해서 풀 거예요. 표준화했다고 칩시다. 그럼 좌변은 Z가 되겠고 253에서 X바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얘는 지금 분산자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8이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0.668을 보고 예상 0.668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거 이상일 확률이 0.668이다. 0.0668. 요건가요? 자, 표준 정기분포에서 0부터 1.5까지 이게 0.433이라고 주어졌으면 자, 둘이 더하면 그럼 0.5 나오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 그냥 1.5가 나오면 된다라고 예상 가능하죠? 예상 가능합니다. 자, 그럼 253에서 250 뺐으니까 3이고 3은 1.5 곱하기 루트 n분의 18. 뭐 방정식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푸시면 되고 이렇게 되겠고 그럼 루트 n은 9가 나올 테니 n은 8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계산만 되나 볼게. 바로 밑에 거 풀어보세요. 685. 였을 뿐이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요 유형 중에 68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은? 그럼 얘가 수명이 확률 변수 x네. 평균 2000시간, 표준 편차 200시간. 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이건 그냥 주어진 거야. 모집 단위. 근데 생산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또 표본을 추출했네. n이 100이란 얘기고. 그랬더니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이거 뭐야? 내 책에 왜 저렇게 나왔니? 얘가 k2i의 확률이 0.08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앞이랑 똑같습니다. x바도 결국은 정기분포를 쫓아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모평균이랑 이쪽 같음이 알려져 있고 여기는 원래 모 분산이 200제곱이 될 텐데 걔를 얼마로 나누면 돼요?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 그냥 외워. 그럼 여기는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200의 제곱, 즉 20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표준 편차가 한눈에 보일 거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또 표준화해서 구하겠죠. 표준화하면 K에서 2000 빼고 20으로 나눈 거 이게 0.08이다. 자,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될까? 냅다 여기 있는 애 쓰면 되나? 0부터 1.4까지가 0.42라는 얘기는 Z가 1.4 이상일 확률이 0.08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Z가 마이너스 1.4 이하일 확률도 0.08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근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열려 있지? 그럼 얘는 1.4가 아니라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자, 그럼 K-2000은 여기다 20 갖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28 되나? 맞죠? 자, 그럼 K는 1972 나오겠지? 맞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이다. 조금 달라요. 자, 10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드디어 확률과 통계 마지막 나옵니다. 모평균의 추정.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예상하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조사 통해서 모평균, 이 등을 예측하는 거. 근데 뭐 이 소단원 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로 모표준 편차만 볼 거야. 모표준 편차만 볼 텐데 앞에랑 조금 차이점만 말씀드릴게. 앞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조사하고 싶은 모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좀 웃겼던 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특정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혹은 성적이 주어졌지. 그지 않니? 주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조사를 했나? 아닙니다. 문제에 주어졌어요. 근데 통계라는 이 과목의 주된 목적은 원래는 원칙상 제가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까? 내가 무언가 조사하고 싶어. 무언가 조사하고 싶은데 이미 알고 있으면 내가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원래?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게 성적이 됐든 몸무게가 됐든 뭐 키가 됐든 이 모집단의 성질을 알고 싶은데 나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모르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표본 조사를 할 거야. 전수조사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 자, 근데 여기는 앞에랑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서는 제가 뭐 리서치 팀장 예시를 들면서 여러 명의 팀원들을 전국 각지에 뿌려서 뭐 성적 같은 걸 취합한다라고 했지.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고,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을 보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미역국을 끓여. 미역국을 끓이면 간을 볼 거 아니야? 소금을 넣고 뭐 조미간장을 넣고 팔팔 끓이겠지. 팔팔 끓인 다음에 냄비에 이쪽에서 한 입 먹고 정 가운데에서 10cm 밑에서 한 입 먹고 여기 있는 애 한 입 먹고, 그러신 좀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없겠지. 어떻게 아니? 그냥 국자로 휘 저은 다음에 간을 한번 보지 않아요? 그걸 이제 다 드링킹하는 게 전수조사고, 다 맛보는 게 전수조사고, 정신병자고. 그럼 결국 간을 보려면 이걸 잘 섞어. 잘 섞은 다음에 제가 한 입만 떠서 먹은 후에 전체 집단의 성질, 간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아? 그런 걸 간보기라고 하잖아. 맞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 내가 성적이 됐든 몸무게가 됐든 어떤 뭐 배터리의 수명이 됐든 잘 섞여진 상태에서 특정 표본을 한번 조사를 한 후에 전체 집단을 예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앞에서 그거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여기서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제주도 다 표본 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내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잘 섞은 후에 적절히 표본 조사를 해서 전체 집단을 효율적으로 예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비용도 적고 시간도 적게 들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해. 간 한 번 보고 전체 집단을 예상을 하겠다고. 그게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 이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의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정확히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데 저는 저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린지를 또 알아야겠지. 뒤에 보시면 이제 표준 정기분포표가 보통 나옵니다. 표준 정기분포표가 보통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정기분포표에 보면, 이거는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구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나왔대.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Z는 내가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나온 거 아니야?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Z가 된 거잖아. 여태까지는 계속 X나 X바를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학자 형님들이 다 주어진 거고 구해놓은 거고, 뭘 표준화해서 얘가 나왔냐? 지금 표본 조사 중이니까 아마도 이걸 표준화해서 Z가 됐을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구했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럼 한번 조사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간복이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 집단의 평균을 예상을 하고 싶어. 평균을 예상하고 싶으면 이 부등식을 가운데 뭐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겠니? 여기서 평균이 뭐죠? 원래 내가 조사하고 싶은 이 전체 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이 m이죠. m. 우리가 기호로. 그럼 이 부등식을 m에 관하여 정리해 볼게. m에 관하여. 잠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건 표에 주어진 거고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Z가 됐을 거라고. 그 무언가가 표본조사했을 때 이거잖아. 근데 이 부등식을 제가 m에 관하여 정리하겠다고. 그럼 세 변에 이걸 다 곱할 거야. 이건 다 양수죠. 표본의 크기 얘도 양수고 표준편차도 양수고. 그치? 근데 양쪽 좌우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x바만 휙휙 더하면 천천히 하자. 먼저 얘를 곱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결론을 외우셔야 돼. 자, 세 변에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 1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 1로 하니까 똑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가운데 m을 남기려면 세 변에 뭐 더하면 되겠니? x바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지? 자,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볼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모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지금? 0.95란 얘기입니다. 이 부등식을 다르게 정리하면. 자, 근데 이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배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때는 기호가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한 군데서 이렇게 표본의 크기 n만큼 이렇게 한 번 조사한 다음에 전체 집단을 예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조사한 게 아니라 한 번이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를 소문자로 씁니다. 요즘은. 스몰 x바. 여전히 표본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살짝만 메모해 두실게. 그럼 내가 실제 표본 조사를 했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표본의 평균이잖아. 오케이? 구할 수 있습니다. 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표본의 크기니까. 내가 10개 조사하면 n이 10이고 100개 조사하면 n이 100인 거야. 문제가 하나 있네. 원래 이 자리에 있는 시그마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이 단원에서? 모 표준 편차지. 그러면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내가 모 집단의 성질을 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얘를 알아야만 이놈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특별한 증명 없이 표본 분산, 즉 S지 S. 표본 분산 S를 써도 무방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에 모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잖아. 이걸 질문한 학생들이 나중에 제일 많아요. 문제에 만약에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직접 쓰시면 되고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옴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의구심을 갖지 말고 그냥 집어넣자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구할 수 있네.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까 이쪽 범위 구할 수 있고 이쪽 범위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얘를 한글로 번역하면 내가 한 번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모평균이 이거 이상 이거일 확률이 0.95란 얘기야. 이걸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신뢰도 95%로 추정한다. 참고 여기 1.96 같은 건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니고 문제에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하나만 더 보면 보통 두 개가 나오는 게 이것도 제가 구한 게 아니야. 제가 구한 게 아니고 수학자 형님들이 구해봤더니 자 이렇게 된대. 확률 변수 Z가 저 범위에 속할 확률. 그러면 얘도 결국은 정리하면 여기만 이걸로 바뀌겠지. 이렇게 될 때는 모평균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0.99면 이때는 신뢰도 99%로 추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부등식 전체를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신뢰 구간. 자, 이 부등식 전체를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외우셔야 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 뺀 겁니다. 구간의 길이에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될까? x반 없어지죠. 그리고 잘 보시면 어떤 식이 됐든 여기 뭐가 써 있는지에 따라 여기 값이 달라지고 이 값만 달라지는 거지. 이 값만. 이걸 신뢰상수 K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x반 없어지고. 오케이? 자, 하나 직관적으로 물어볼게. 지금 범위가 얘가 크게 나올까? 얘가 크게 나올까? 아래 게 더 크게 나오지? 그지 않아? 둘 다 보면 x바를 기준으로 요만큼 뺀 거고 요만큼 더한 거예요. 얘도 x바를 기준으로 요만큼 빼고 요만큼 더한 건데 앞에 곱해지는 놈의 절대값이 얘가 크니까 이놈의 범위가 더 큽니다. 이게 뭔 느낌이냐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 나는 이반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 성적의 평균이 80점 나올 거다. 학생이 물어봐서 선생님 얼마나 장담하는데요? 한 95%? 근데 손모가지 걸 수 있어야 하면 쫄리잖아. 쫄리면 이런 식으로 예상하면 돼. 나는 이반 학생들의 평균이 0점에서 100점 사이라는 거 100% 확신한다. 이건 틀릴 수가 있니 제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끔 착각하는 게 신뢰도 99%로 추정을 하면 필연적으로 넓은 범위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뭉뚱그려서. 그지? 대충 맞추겠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범위가 더 좁게 추정하려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 가능하지 않아. 당신들이 시험 봤어. 나는 여러분들 평균이 80에서 85점 사이일 거를 뭐 90% 확신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확신하는 정도를 높이려면 설마 사람들인데 그래도 40점에서 100점 사이는 나오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질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 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에서 잘 봐. 결국은 모 표준 편차는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 혹은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라고 했고 얘는 상수라고 볼 수 있고 신뢰도에 따라 신뢰도가 커지면 이게 지금 신뢰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신뢰도가 커지면 K 값이 커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져야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직관적인 수준에서도 이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지. 근데 왜 작아지지? 표본의 크기를 크게 가져간다는 건 내가 더 많이 조사했다는 얘기 아니야? 많이 조사하면 할수록 이 점수의 폭은 좁힐 수 있겠죠. 더 세밀하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반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하는데 한 명만 조사하면 그 한 명 가지고 평균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근데 내가 이반 학생의 5명, 6명을 조사를 하면 이반 전체 평균의 폭을 좀 더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서 예상 가능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고. 아이고, 용어도 어려워. 이 식은 이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때려 외워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표준화를 역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표준화를 반대 방향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음. 할 수 있어. 자, 이제 용어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만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 좀 일단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수학에서 배운 용어 중에는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헷갈려.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로 한번 몇 개 보여드릴게. 690번.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2k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닭의 무게가 x가 되겠고요. 얘는 모 평균이지? 모르네? 안 주어졌어? 근데 얘는 모 표준 편차죠? 모 표준 편차.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주어졌습니다. 그죠?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 400마리를 이미 추출하였다. 한 번 표본 조사를 했네. 400마리만. 그리고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다. 이거는 뭐의 평균이니? 이 표본의 평균이죠.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주어집니다. 1.96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여기 근사값으로 2로 나오면 그때는 2로 구하셔야 되고 1.96으로 나오면 1.96으로 구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역과정을 보여드릴게. 1.96 얘가 0.95래. 근데 Z는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나왔다고. 그 무언가가 뭡니까? 라고 하면 X바에서 X바가 지금 얼마니 근데? 3.5죠. 3.5에서 모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돼요. 자,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구해버립시다 그냥. 시그마는 0.2고 루트 n은 400의 루트 씌워준 거니까 이렇게 되죠. 자, 얼마? 20분의 0.2니까 0.02지. 0.01이지. 이렇게 되겠고. 자, 세 변에 다 0.01 곱하시면 소수점 아래 두 개 뿅. 마이너스 곱해도 그대로. 이 확률이 0.95다. 근데 마지막에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 부등식만 작성하시면 된다고. 이 부등식만. 그럼 여기다 다 얼마씩 더하면 되니? 3.5씩 더하면 되죠, 이제. 3.5씩만. 그럼 최종적으로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 모평균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모평균의 범위. 자, 3.5 더했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3.4804가 나온대. 여기는 3.5196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9. 이게 95%로 추정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거 몇 번 해보시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그냥 외워질 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여기서 K는 뭐라고 부른다고? 신뢰 상수, 모 표준 편차, 표본의 크기, 표본 평균. 모 표준 편차 자리지만 표본 표준 편차로 근사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됐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92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692번.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요령을 가지고 구하시는 게 좋은데, 음료수 한 병의 용량,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이 또 확률 변수 x겠네. 평균이 mm이고 표준 편차가 6ml이다. 이 자판기에 판매하는 음료수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병 n이 9, 그리고 그놈의 평균이 150ml다. 라지 x바라고 쓰셔도 되고 스몰 x바라고 쓰셔도 되는데 요즘은 스몰 x바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 거고. 자,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또 이상인가? 자, 여기는 분명히 좀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신뢰도가 알파 %라고 했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했을 때 얘네 두 숫자는 15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되지. 여태까지 구해봤더니 스몰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게 이거고 k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그 표본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쪽만 볼게요. 이게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52.26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는 150이죠. 지금 표본 평균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럼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26이 나오면 되겠지. 이제 여기서 문제 주어진 변수들을 대입해 볼게. 당연히 신뢰도가 안 주어졌으니까 얘는 뭔지 모릅니다. 얘는 제가 구해 봐야 될 것 같고 표본의 크기는 9죠. 9. 표본의 2.26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n이 9니까 루트 n이면 3이고 얘는 얼마로 써야 돼요? 6이죠. 모 표준 편차 6ml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K는 그럼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신뢰 상수가 1.13이 나왔습니다. 그죠? 신뢰 상수가 1.13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신뢰 상수가 1.13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이놈을 왜 빼? 이거란 얘기 아니. 저 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항상 이쪽에 써 있는 걸 신뢰 상수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얘는 몇 %로 추정? 이거 백분율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74%로 추정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형태를 어느 정도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되니까 일단 알파는 74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어. 자,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이 추정 나머지는